자, 제프송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출석을 하셨군요. 이 길이로 재는 게 참 의미가 없어요. 그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로 잴 때 어디서부터 재고 어디까지 재는지 원장님들마다 다릅니다. 그게 오차가 1cm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평균을 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모발 학회나 뭐 이렇게 모발 의식 학회 같은 데 가서 디자인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는 거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대략적인 비율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요.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거 선을 걷을 때 그려보고 이 환자한테 어울리는지를 봅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모르페우스라고 하는 그 3D 분석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낮춰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기계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뭐 6.5cm, 뭐 7cm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원래 이마가 좀 좁았던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할 때에 이마가 좁았으니까 옛날 이마 라인까지 맞춰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차라리 옛날에 이마가 좁았는데 그걸 굳이 뒤에 모낭 버려가면서 돈을 낭비해가면서 굳이 좁은 이마 만들 필요가 있냐. 차라리 그냥 비율을 맞춰서 조금 더 높이 잡아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탈모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리신데 자꾸 이마만 낮춰달라고 하면은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 이게 나중에 탈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뒷머리를 잘 아껴 두셔야 되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마 라인을 좁은 이마 옛날 라인으로 가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 당연하죠. 이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제 탈모의 원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거는 남성형 탈모고요. 남성형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정말로 탈모를 빠르게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이 지루성 두피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프로페시아 먹는 것처럼 지루성 두피염을 줄이기 위해서 식생활도 좀 개선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밀가루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인스턴트 이런 음식 드시면 안 되고 기름진 거 좀 덜 드시고 술 담배 좀 피하시고 숙면 잘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시고 여러 가지 하셔야 돼요. 이거 지루성 두피염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한테 맞지 않는 샴푸 있다면 걸러내시고 파마나 어떤 이런 염색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약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염증이 심해지는 어떤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탈모가 만약에 있다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사실은 이 탈모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프로페시아는 괜찮아요. 프로페시아는 괜찮고 코로나 지금 치료약 드시는 나이도 아니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코로나 때문에 열도 많이 나고 타이레놀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조금 그 간에 무리가 가거나 몸에 좀 무리가 가는 그런 느낌이다. 이러면요. 한 일주일 정도 쉬셔도 됩니다. 그 정도 쉬셔도 되고요. 미녹시딜이랑 프로페시아를 일주일 끊었다고 해서 탈모가 확 진행되거나 그 기간만큼 머리가 확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주일 정도? 그래봤자 일주일이잖아요. 괜찮아 일주일. 그리고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탈모약이 전반적으로 좀 컨디션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몸에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찜찜함 없애기 위해서 그냥 좀 끊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 하지만 일주일 이상 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선천 쪽으로 가느신 분들은 그리고 뒷머리랑 여기 정수리랑 별 차이가 없고 뒷머리도 가늘고 위에도 가늘고 뭐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수술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뒷머리도 가늘고 여기도 가는데 이쪽이 탈모가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침을 공간들이 조금씩 더 나왔고 이쪽이 조금 더 막 간격이 좀 벌어져 있고 이러면은 한번 좀 이식을 해서 탈모 되기 전에 그 이전 정도로 어느 정도 조금 가깝게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탈모 범위가 상당히 넓으신 분이에요. 방문자님.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뒤쪽에 있는 모발들을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아서 심어도 여기를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약을 드시고 나면은 탈모 범위가 휙 줄어드는 분들이 20-3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앞에도 심어야 되고 정수리도 심어야 되는데 약을 먹고 났더니 정수리가 좀 좋아지면은 앞쪽에 좀 더 멋있게 밀도 있게 심을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잡기에는
약을 먹고 하는 게 항상 좋아요. 항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량 모발 이식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항상 약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먹은 다음에 비수술적인 걸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은 다음에 수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래야 멋있게 되시거든요. 아주 수술이 급하신 거 아니면은 여유 있게 그렇게 약을 좀 드시고 수술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약도 추천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수술대로 눕히려고 하는 병원은 저는 그닥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염색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래도 조금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병원에 익숙한 것, 그런 것들을 좀 써서 염색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저희가 두피에 좀 남아있는 것들 좀 없애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해드리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당일날 병원에서 실시를 한다는 거. 제가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요, 곧바로 수술을 안 하고 나중에 오세요, 아니면 약을 좀 드시고 오세요, 이런 분들이 거의 뭐 한 40%, 30-40% 이상 됩니다. 40% 이상 되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이제 학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배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약물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물 자체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약물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극명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저희 병원도 프로토콜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약물도 바뀌고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원장님들의 인지도도 바뀌고 여러 가지들이 바뀌면서 저희 병원 프로토콜도 바뀝니다. 옛날 같으면 곧바로 그냥 수술하자고 했던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남성형 탈모 환자들을 수술을 곧바로 하지 않고 약을 먹인 다음에 하는 이런 병원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제일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병원이고, 이제 서서히 모든 병원에서는 아마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방향이고, 하지만 이제 병원 수입적인 측면 때문에 다들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소량 정도는 휴가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요. 이것도 이제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여기 다 가릴 수가 있다 이러면 뭐 다음날 출근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조금 머리가 짧고 이래서 가리지 못한다 이러면 조금 뭐 한 일주일 이상 뭐 내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케바케입니다. 정말 케바케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휴가 내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태를 보고, 심는 양을 보고, 머리카락 길이를 보고, 헤어스타일을 보고 여러 가지 본 다음에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